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죠? 코스닥은 거의 뭐 4% 가까이 급등을 했고, 종목들도 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락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상승하는 게 훨씬 많았죠, 그죠? 네, 코스닥의 상한가 7개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1.8% 급등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어제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제 그 얘기를 할까 말까도 안 했는데, 요즘에 한 2, 3주? 시간에 의해서 특별하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네, 시간에 의해서. 근데 오늘은 좀 이제 눈에 띄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에 뭐 급등한 게 한두 개씩은 있었는데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요즘에 좀 시간에 급등한 종목이 별로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가 좀 없었는데 오늘은 여기 뭐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서 일단 띄워놨습니다. 장이 이제 지수가 대강 반등이 나오니까 시간에서도 좀 움직이는 게 있길래 시장이 죽은 게 아니다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해놨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많이 덥죠, 그죠? 네, 무더위 수혜주들이죠. 네. 자, 근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종목 스스로 종목 진단하는 거 있죠? 네, 그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시황 얘기는 뭐 그죠?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수 좀 올라온 것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하던 거 2부 스스로 종목 진단하기 그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테마주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무더위 테마주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네, 7월달에 관심 가져야 될 테마가 무더위 테마주도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 안 나가요, 목소리? 잠깐만요. 잘 나가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지수가 또 오늘 또 급등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가볍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막 힘들어하고 또 올라오면 올라온다고 좋아하면요, 사람이 그 조울증인가요? 네.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너무 붕 떴다가 훅 가라앉았다가 그러면은 이게 몸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에 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세게 떨어졌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세게 올라왔다고 해서 가볍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열심히 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초단타쟁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강조를 한번 더 할까요? 초단타쟁이들. 네. 여기 이제 이걸 쌍바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향이 초단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단타쟁이들 심장 무리 가라고 어제 여기 살짝 깼죠. 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요즘에 지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겠어요? 지수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심장이 무리 가니까. 진짜로 심장이 무리 가요. 아무튼 이제 이게 쌍바닥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어제 한 방 먹였죠. 어떻게요? 장중에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타겟으로 이제 어제 지진 거예요. 왜냐하면 쌍바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살짝 깨트리면 이 사람들은 또 급락 나온다고 갖고 있던 거 다 던지면서 손절을 쳐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서 현금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런 화려한 말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느껴져서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신경 쓰면 힘들다고. 근데 아무튼 어제 여기 전저점 깼죠.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전저점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2300포인트도 깼었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 감고 올라왔죠. 오늘은 이제 급등했고. 코스닥도 어제 전저점을 깼어요. 아주 살짝, 진짜 뭐 티 안 나게 아주 살짝 깼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개별주들이 막 개별주나 심지어 막 중대형주까지도 어제 투매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투매한 거냐면 이거 막 여기 전저점 뭐 이게 쌍바닥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막 보면서 막 신경 무지하게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타겟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건드린 거예요. 차라리 쌍바닥을 모르는 게 낫지. 알면은 피곤한 거죠 차라리.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제 지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종목들 중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왜? 뭐예요 저기? 현대로템,
이거 방산주 우두머리거든요, 이거. 네. 어제 이거 마이너스 9%까지 빠지고 끝날 때 마이너스 7%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시가총액 2조 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얼마더라 이게? 잠깐만요.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2조 넘어요, 지금. 내 세상에 이거를 이게 어제 장중에 10% 가까이 급락하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식으로 차트 깨진 거 많아요. 차트를 아주 그냥 으스러뜨려 놨어. 왜 그랬겠어요? 어제 지수가 그 전저점 살짝 건드리니까 놀란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해서는 절대로 푼 돈도 못 벌어요. 그렇게 해서는. 네. 그분들은 큰 돈 버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큰 돈은커녕 푼 돈도 못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운이 좋아서 번다 해도 병원비로 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제 아무튼 개인들이 너무 심했어요. 원전 테마주 중에 서정기전 있잖아요. 어제 이것도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밤에. 네. 어제 이거 보면서 제가 그랬죠. 이 멀쩡한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어제 이거 마이너스 10% 떨어졌잖아. 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그죠? 네. 개인들이 그냥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왜? 지수가 어제 그죠? 전저점을 이탈한 걸로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던진 거야 어제. 코스피를 보시면. 이거 나왔다고 어제 그날리를 지긴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수 이제 그 보면서 막 전저점 깨졌다 그러면서 뭐 손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전저점 요거 좀 깨졌다고 주식을 손절하고 막 그러실 바에는 주식을 사지를 마요 그냥. 사지를 마시고 나중에 신고가 나거든. 삼성전자 저기 한 15만원쯤 올라 15만원이죠. 네. 한 15만원쯤 오거든. 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도 되냐고. 어? 차라리 손절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 손절할 바에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지수 갖고 누가 쌍바닥 얘기하길래 제가 막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가 적절히 떠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다가 털리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지수 얘기 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양봉 하나 나왔는데 절대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그죠? 지수가 나중에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코스닥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850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종목도 움직이는 게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그죠? 여기 750에 있는데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올라오는 거 보자고요. 지수는 좀 더 올라오는 거 지켜보면 되고, 일단은 이제 오늘 어제 그 아무튼 전저점 살짝 건드리면서 이제 개인들 힘들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자 이거 보세요. 어제는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개인이 순매도 했죠. 근데 오늘은 지수가 반등 세게 나오니까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4,000원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은 3,000원 넘게 팔았는데 많이 판 겁니다. 이거 코스닥에서 이 정도면 많이 판 거고요. 이거를 대부분 누가 샀냐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걸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 다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업종별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팔아요. 제일 많이 파는 게 전기전자예요. 여기를 많이 팔거든요. 누가요? 개인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막 지수 전저점 깰 때 개인들이 그랬는데, 잘 보세요. 종목을 몇 개 볼게요. 삼성, 잠시만.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오늘 5% 넘게 급등했거든요. 자, 최근에 LG전자 3거래일 연속 개인들이 팝니다. 나가고 있죠, 그죠? 좋은 거예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개인이 털고 나가요. 자, 전기전자 또 뭐 있어요? 삼성전기. 어때요? 삼성전기는 오늘 요것도 오늘 좀 올랐죠? 4% 상승 마감했고요.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죠? 개인이 팝니다. 그 다음에 LG 이노텍 있죠? LG 이노텍도 전기전자잖아요, 그죠?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 오늘 7% 급등했거든요. 네.
개인이 팔죠. 대부분 급등하니까 개인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 좋은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더 올라온다, 근데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판다, 그럼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개인이 좀 샀어요. 네. 삼성전자는 뭐 한 맺힌 것 같아 진짜. SK하이닉스, 자 오늘 요거 얼마 올라왔냐면 네, 오늘 SK하이닉스도 3.8% 올라왔는데 이틀 연속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점으로는 개인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긋지긋해서 팔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모레 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보죠. 네이버 어때요? 오늘 좀 올랐죠, 그죠? 3%. 장중에 좀 더 올랐었는데 3% 상승 마감했는데 개인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샀잖아요, 그죠?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팔았어요. 계속 팔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카카오. 대형주 먼저 보여드리죠. 카카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오늘 5.7% 네, 양봉 나왔고 급등이죠. 개인들 이틀 연속 팔고 있고 카카오가 어제 전저점을 잠깐 깼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팔았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손절 쳤다는 거예요. 원래 계속 떨어지면 개인들이 진짜 미친듯이 더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개인들이 개인을 서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사라고. 개인이 팔아야 바닥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계속 산다고, 그죠? 네. 근데 어제 그 지수가 전저점을 다 깨니까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손절하더라고. 오늘 양목 나오니까 손절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네. 아무튼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개미들이 그냥 털리고 있다는 건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오늘 지수 급등 나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회복이 많이 될 건데 여기서 막 일희일비하거나 뭐 양봉 나왔다고 막 좋다고 막 그러면 내일 만약에 또 양봉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확 또 깔아앉으세요. 그게 그러다 조울증 걸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미국이 쉬었어요. 휴장이었고 오늘 열릴 텐데 일단 뭐 열리는 거 봐야 알겠죠, 그죠? 네. 현재로서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하루 출발할 것 같은데 열려봐야 합니다. 네. 요즘에 미국의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나스닥 미니 선물이 하락으로 가다가 막상 장이 개장하면 지수가 오르고요.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은 이제 하락 마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거 참고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가치, 어제 그 종목 진단하는 거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오늘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수가 좀 크게 올라오니까 오늘 방송을 확실하게 덜 들어오시네, 그죠? 네. 그 기본적 가치, 어제 그랬죠. 종목 진단을 스스로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아셔야 된다. 첫 번째가 기본적 가치, 그죠? 이 회사가 부실기업인가 아닌가, 내가 들고 있어도 안전한가, 그죠? 네, 그런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재료, 세 번째가 이제 차트,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겠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테마주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죠? 테마주. 네. 그러니까 테마주 하면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종목을 고를 때 개인들은 기본적 분석 거의 못 하세요. 이게 회계가요 되게 어려워요. 네. 회계 기업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그죠? 네. 그 재무제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빨간색이 많으면 안 돼요. 빨간색이 많으면 적자라는 얘기인데 특히 3년 연속 영업이익 뭐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 달에 내년에 관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할 때 그건 아실 수 있잖아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회사에 돈은 없고 그죠? 자본을 자꾸 까먹고 있으면서 빚을 많이 지는 회사들은요, 그 이자 비용 갚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죠?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 갚는다고 이자
그 빚 갚다가 나중에 이자 낼 돈도 없는 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낼 돈도 없어서 막 이렇게 버벅거릴 때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할 때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보율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이자 보상 비율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에비타 이런 것도 있고 법인세, 뭐 차감전 순이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아시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최소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지 아닌지 빚이 많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솔직히 멀쩡한 회사도 이제 회사에서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안 해도 되는 회사인데 그냥 사장님이 자금을 조달할 때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유상증자 하겠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밥 먹듯이. 네. 자꾸 이제 막 감자,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죠. 테마주로 너무너무 예뻐 보여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그 사료주 중에서 한타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죠. 회사가 그냥 그래요. 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테마주 하면서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테마주로 들어가놓고선 실적 타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얄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테마주 들어가서 실적 본다는 게 뭐가 얄미워요?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테마주는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좋으면 절대로란 말을 뺄게요. 네. 근데 99% 자, 회사가 너무 좋으면 99% 안 가요, 테마주로.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너무 좋으면요, 거기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국민연금 이런 데 막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세력이 뭘 하겠다고요. 세력이 뭘 한다고 들어와서 지분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는데. 네? 외국인 잔뜩 들어와 있죠. 대주주 지분 많이 갖고 있죠. 국민연금 들어와 있죠. 어디 무슨 뭐 사모펀드 들어와 있죠. 거기 들어와서 세력의 작전을 한다고요? 네.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좋은 거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형주가 테마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겁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제 본인 생각에 아 이거 테마주 되겠다 사셔가지고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 기업을 아무리 테마주가 좋아도 부실 기업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우량 기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놓고 나서 실적 안 나온다고 이제 승질내고 짜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테마주로 샀으면 테마주로 가길 원해야죠. 네. 테마주로 잘 가는 거는요, 회사가 얼렁뚱땅 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얼렁뚱땅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잘 가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반영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뭐 실적 같은 게 이미 반영돼 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 아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종목 진단할 때 잘 보세요. 네, 재료 이제부터 얘기 쭉 해드릴게요. 재료. 네, 어제 그 얘기까지 했었죠. 재료가 분명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뭐 재료로 샀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재료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제 얘기했던 게 뭐 히림이나 뭐 SY 이런 거였죠. 네, 자 보죠. 잠시만요. SY가 네,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유 종목 갖고 여기서 설명하겠습니까? 종목 노출되는데 다 판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네. 아니면 상한가가 나왔다거나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한가 나오면 이제 못 쫓아오니까. SY가 이게 어제 그 우크라이나 그죠, 수혜주로 돼서 갑자기 상한가 나왔죠. 앞에서 뭐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해놨는데 이제 신용도 좀 줄고, 그죠? 네. 개인들 털리면서 재료 나오니까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테마주로 싹 돌려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갔거든요. 뒤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그 SOC 관련주가 SOC 관련주가 뭔지 모른다 4번, 안다 1번. 설마 모르는 분 없죠?
안다 1번, 모른다 4번.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이게 뭔 얘기인지 그죠? 아시죠? 오케이. 네, 자 보세요. SOC 관련주들이, 자 우리가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 말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죽겠어 진짜. 이재명 씨도 참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문제인 게, 네.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슬슬 걱정돼요 진짜. 선거가 끝났는데, 대선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저 사람은 또 철없이 저러고 앉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두 달 또 한 달 정도 잠잠하더니 또 말실수하기 시작하고, 이재명 씨는 또 뭐 한다고 또 열심히 바쁘고, 아주 나라 걱정을 또 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대통령 선거 3월 9일 얘기하자마자 제가 또 입에서 막 나오죠, 그죠? 네.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뉴스 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뉴스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아무튼 네. 3월 9일날 그 이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지 말란 얘기예요. 힘드니까요. 네. 잠깐만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주식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살짝 미쳐야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아까 그 생각이 오랜만에 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주식은 살짝 미쳐야 돼. 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책에서 배운 대로, 어디 뉴스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살짝 미쳐야 돼. 그리고 아까 지금 뉴스 얘기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이준석 뭐 이재명 씨 다 얘기했죠, 그죠? 네. 그걸 다 보고 있으면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살짝 미친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지 이게 잘 되지. 네.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이렇게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주식했다가는, 네. 그죠? 네.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네. 공감 가실 거라 생각해요. 네. 살짝 미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깨달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살짝 미친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네. 원활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SOC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였어요? 네. 3월 9일 선거 이전에는 대선 정책주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는 정부 정책주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의 특징은 뭐예요? 네. 부동산 개발, 토목 건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선 정책주, 정부 정책주 이걸로 우리가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SOC 관련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기 민주당이니까 안 갔겠죠? 아니요,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네. 북한에 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기차길도 깔아줘야 되고, 전기도 넣어줘야 되고, 수도도 봐줘야 되고, 나무도 좀 가꿔줘야 되고, 그죠? 네. 공항 활주로도 막 그럴 때 시멘트 도로 포장도 해줘야 되고, 막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SOC 관련주들이 그때 대북주 2018년 북한에 그 뚱뚱한 사람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선 끝났지만, 네. 오죽하면 방산주인 스페코가 급락하다가 말고 아스팔트, 네. 그 수혜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랬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데 대선 정책주로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이때 왜 못 갔어요? 이재명 아저씨가 화천대유 뭐 그 얘기 나오면서 꼬였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이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뭐 말실수 무지하게 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재명 씨는 대통령에서 낙선했고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럼 가야 되는데 여지껏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요즘에. 왜냐면 인사 하는 거 보고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말실수 엄청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네, 말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우 답답해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슈가 요즘에 사회 이슈가 저기 다 어디가 있냐면, 대통령 부인이 뭐 입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더라, 이준석 씨가 뭐 성상납을 받았는데 잘리냐 마냐, 다 거기가 있어요. 다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테마주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얘기 나오고 막 으쌰으쌰 이래야 되는데, 다 뉴스에서 대통령 뭐 부인이 뭐 입고 나왔는지 뭐 그런 거나 조사하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 누구를.
언론을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뉴스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나와요. 지겨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거 뉴스 보는 게 지겹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뭐 입고 다니는지 지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남의 부인 그 입고 다니는 걸 내가 왜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맞으면 자 1번 찍어주세요. 안 맞아요 그죠? 네. 또 그런 기사 올라오면은 댓글 좀 다세요. 이런 거 좀 그만하라고. 네? 대통령 부인 그 남의 그 부인 그 옷 입는 거 그거 뉴스에 왜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 계속 나오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싸우는 뉴스만 나오니까 정책주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력은 얼마나 답답하게, 여러분 답답하시죠? 세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죠, 그죠? 그랬더니 세력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아이고 선거 끝나도 안 가고 두 달을 기다려도 안 가니까 막 종목들 폭락하고 막 이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그죠?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손절하고 나가니까 세력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세력도 힘들어요. 인간인데 왜 안 힘들겠어요, 그죠? 보니까 맨날 뭐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뉴스나 나오고 있고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지금 세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력이 가만히 보다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이 SOC 테마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지금? 세력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살리겠어요?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SOC 관련주로 지금 붙기 시작했어요. 앞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갔는데 그 뒤에 또 가요. 또 가는데 뭐가 가냐면 앞에 이제 저 윤석열, 이재명 정부 정책주도 있죠.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TKG 애강이라고 왔거든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TKG 애강이 이게 원래 이름이 애강 리베텍인데 이게 여기에서 갔었어요. 작년 7월달에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로 갔던 거예요. 9월달에도 살짝 들었었습니다만 여기서 화천대유 대장동 그 한 거 이제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윤석열 씨 쪽으로 한번 붙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또 인수위도 흐지부지 하더니 요번에 투매 나가지고 박살났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긴 뭐예요?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뭐 부산 엑스포 그 유치 뭐 용산 공원 예? 뭐 이런 걸로 막 돌려서 지금 올린다니까요 지금. 세력은 놀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아니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뭘로 가냐면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왜냐면 이제 거기 초토화됐잖아요. 이게 애강 리메텍이 옛날 이름이 애강 리메텍인데 이건 뭐냐면 상수도 복원, 그러니까 수자원 뭐 그런 쪽 테마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거기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엮어서 이 낙폭과대를 한 번에 이제 메꾼 거예요. 6월달 내내 이만큼 떨어졌던 거를 그죠? 네. 오늘 한 방에 올려놨던 거예요. 끝. 이 맛에 개별주 테마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재료를.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보텍 있죠? 네. 저희가 이거 보유 종목인데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요것도 최근에 누가 보면 진짜 공장에 불나는 줄 알고 있어요. 차트를 세상에 이렇게 뭉겨놨는데 누가 보면 진짜 공장에 불나는 줄 알겠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뭐예요? 재료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최대 주주 변경. 근데 유보텍도 아까 애강 리메텍이랑 똑같이 수자원 관련 주거든요. 네. 근데 겸사겸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그걸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세력이 어떻게든 잡아갖고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이제 있으면 잡아가지고 자꾸 올리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내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요. 자꾸 바뀌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 생각한 거 말고 엉뚱한 게 나와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스페코 있죠, 스페코. 스페코가 방산중거 아시죠? 전쟁주. 네. 스페코가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누가 보면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통일된 줄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전쟁주가 폭락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폭락을 안 할 것 같아. 차트 보면 9,000원 하던 게 5,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응? 뭐 평화통일 됐습니까? 뭡니까, 이게? 차트를 세상에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것도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차트 분석할 때.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폭락했잖아요. 오늘 이게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었거든요. 거래도 좀 있죠, 오늘? 12%까지 급등했었는데 왜 올라왔냐? 이거하고 한국종합기술이라고 있어요. 또 토목 그쪽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슬슬 돌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거 16% 올라오다 말았거든요. 이것도 투매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6월달에 그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이제 9,000원대였는데 5,000원까지 40% 떨어진 것 같아요.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해서 올렸는 줄 아세요? 스페코하고 한국종합기술이 오늘 올라온 이유가 보여드릴게요. 기사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는데 국내에서 이게 테마가 자꾸 안 생기고 대통령 부인 뭐 입고 댕기는지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세력이 이제 답답하니까 돌리는 거예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공사에서 16조 원 규모의 케냐, 아프리카예요. 멀어요, 여기 가려면. 거기 고속도로 건설 수주했다고 그 관련주로 이제 묶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세력이 뭐라도 있으면 자꾸 올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자꾸 올라오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뭐라도 자꾸 올라오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케냐. 네? 근데 또 세력이 또 이제 기억력이 좋으니까 여기 써놓잖아요. 아스팔트 전문 업체로 아프리카에도 제품을 수출 중인 하고 있대요. 스페코가 방산주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 그래서 이게 대북주로 갔었거든요. 이래 가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잡아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랬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포기했는 줄 알아요, 개인들이?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뭘로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아니 이 판국에 이게 올라올 수 있겠어?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다 몰라요. 저희 방 추천주 중에 이러이러한 이제 이슈라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회원들 맞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줘요. 이건 우리 회원들이 찍어줘야 돼. 맞잖아요, 그죠? 네. 난 거짓말 안 해요. 자, 이거 무슨 테마주입니다. 근데 딴 걸로 갈 때도 있어요. 네. 회원들이 그거 갖고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나도 처음부터 그래요. 재료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요거니까 사놓자. 나중에 진짜로 딴 걸로 갑니다. 네. 그거 갖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올라와주니까 고맙지 뭐, 오히려. 이게 뭐냐면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세력이 알아서 딴 걸로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 오늘 반팔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한복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정장 입고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세력 맘인 거예요, 그냥.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정부에서 뭐 SOC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력이 답답하니까 올리는 거. 저기 케냐, 아프리카 거기서 수주한 것까지 끌고 와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택도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가요? 응? 근데 지금 갖다 붙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최근에 저기 히링 같은 거 왜 올라갔어요? 사우디 그 신도시 짓는 거. 네옴시티? 그죠? 히링 같은 게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기 안으로 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 올라갔는데? 이거 처음에 저기 윤석열, 김건희 씨 테마주였다가 그때 SOC잖아요. 이거 건설 건설이 아니라 설계니까, 그죠? 네. 하다 안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공사만 한다 그러면 다 갈 기세요, 지금. SOC 관련주들이 전 세계 어디 공사한다 그러면은 뭐 브라질이건 호주건 아르헨티나건 뭐 그냥, 그죠? 하다못해 저기 남극에 뭐 짓는다고 해도 갈 것 같아, 지금. 네. 이 원리가 이해됐다. 7번 찍으세요. 이건 찍으세요. 네. 손가락이 오늘따라 아무리 무거워도 찍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재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세력이 매진만 돼 있으면 그건 세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누구예요? 세력이라니까요. 그럼 세력이 알아서 하게 냅두면 되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포기할 거면 빨리 하시고, 포기할 거면 빨리 하시고,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하세요. 네?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하시라고. 네. 최대한 빨리. 그게 아니면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 폭락장이 나오잖아요. 폭락장이 나올 때
제가 그전에는 그래서 절대 손절하지 마라, 손절하지 마자 막 하도 그랬더니 나중에 막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쯤 되면 저 원망하는 사람들이 무방해오는데 저를 원망해요. 왜 손절하지 못하게 해서 날 힘들게 하느냐, 완전 난리를 지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늘었어요. 요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홍닥할 때 손절하고 싶으면 빨리 해라, 안 말리겠다 해라. 그랬더니 요번에 뭘 안 하더라고요. 손절하고 싶으면 해라. 네. 근데 당신들 그거 손절하면은 절대 회복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번엔 뭘 안 하더라고요. 손절 안 하게 도와줘도 난리를 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손절 안 하시고 여태까지 버티셨다. 하고 싶으면 하시되 지금이라도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러나 여태까지 버틴 게 아까우시면, 그죠? 손절하고 나서 그 입은 피해를 내 스스로 복구하는 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절대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그 30% 막 40% 50% 손해난 걸 팔아가지고, 그죠? 딴 데 가가지고 그걸 메꾼다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빨리 손실을 회복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저기 차트 얘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 얘기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조금 하고 끝낼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재료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가지고 이제 종목 진단 많이 하시죠? 차트. 네. 차트 얘기는 이제 길어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서 해드릴게요. 차트,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인들은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차트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실 수밖에 없겠죠. 걱정이 되시니까. 근데 차트를 보면 어때요? 걱정이 더 많아지죠? 그죠? 네. 안 봐도 걱정, 봐도 걱정. 그래서 여기저기 딴 데 이제 떠돌아다니시면서 무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존경하는 선생님, 제 종목 좀 봐주세요. 집에 그 애기들 아팠을 때 병원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죠? 네. 종목 좀 받아봐. 제발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이 이제 뭐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제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 추천한 사람이에요. 어디 방에서 추천받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못 물어보니까. 그죠? 네. 혼자 사셨어요? 혼자 해결해야죠. 그 본인이 추천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한 거는 본인이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종목에 대해서 가장 종목 진단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그거 추천한 사람이라니까요. 스스로 샀다, 어디서 받았는데 나왔다, 그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어봐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왜 본전을 못 찾느냐? 자, 보세요. 히림이 여기 떠있으니 이거 갖고 얘기할게요. 전 그냥 종목 아무거나 줘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차트 보면은 바로 나와요. 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제가 추천한 종목을 제일 설명 잘 할 수 있겠죠. 그 일반 차트 있죠. 일반 차트를 보고 종목 진단을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일반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렸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이제 그랬었단 얘기예요. 그냥 뭐 공개 방송이나 무방할 때 종목 좀 봐주세요. 종목 진단해 주죠. 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이제 좀 가볍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주냐면 히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21선을 넣겠죠. 이평선 있죠. 내일 이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평선 이렇게 두 개, 60일 세 개만 넣고 보죠. 자, 초록색이 5일선, 빨간색이 21선, 파란색이 61선입니다. 네. 이게 종목 진단을 이제 여기쯤에서 바닥에서 종목 진단을 이제 했다고 치자고, 이 정도에서 7,000원이 여기 깨졌을 때, 네. 이 상태에서 종목 진단을 물어봤다고 치자. 아수라장일 때. 매수가는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가는 대부분 여기쯤이거든요. 네. 싸게 샀으면 여기고. 네. 여기쯤인데 물어본 거예요.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종목 진단하면은 매수가는 대부분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10,000원이고 이거 샀으면 8,000원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 종목이 어떤가요? 그러면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당집 어머니 따라서 옛날에 한번 가봤던 기억은 있는데 꼬맹이 때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점쟁이들 보면은 보자마자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잖아요, 그죠? 어허 이러면서 막, 네. 종목 좀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선을 그어요. 이렇게 바로 선을 그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들만 1번 찍어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보자마자 바로 선을 그어요. 어허 이러면서 이제 거요 이렇게. 나도 그랬다니까요. 네, 거요 이렇게. 어허.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하면 그래요. 어허 여기 10,000원에 사셨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비중 많이 실으셨죠? 그래서 맞아요. 네. 여기서 저기 윤석열 김건희 씨 테마주 상관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 SOC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매수인은 똑같아요. 많이 갈까봐 또 갈까봐 똑같아요. 네. 돗자리 하나만 주시면 제가 네, 나가서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어허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진단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어디 가서 물어봐도 해줄 말이 없거든요. 네? 해줄 말이 없어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쯤에서 물어보면 여기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쯤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 반등 나오면 지지선을 쭉 그어놓고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비중을 줄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깨잖아요. 이렇게 살짝 깨고 내려오면 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할 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별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안 해준다니까요. 이해가세요? 왠 줄 아세요? 차트가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차트가 완전히 맛이 갔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개인 그 종목진단 무료 종목진단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얘기는 다음 주란 내일 더 상세하게 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오늘은 기본적 가치 재료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내일은 차트 얘기만 하는데 기술적 분석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보통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저점이니까 대충 거요 그냥 이렇게 쭉. 그죠? 어때? 여기서 지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5월 말에 그죠? 지지 나오다가 여기서 증시가 투매가 나오고 패닉이 와서 빠졌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요? 왜 빠져요? 그냥 빠졌지. 맞죠? 그죠? 그냥 빠진 거잖아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있죠.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개인이 왜 던졌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네,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개별주니까 뭐 공매도가 많이 걸렸겠어요? 공매도보다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매도 많이 나왔겠죠. 그죠? 일반 그냥 신경 안 쓰신 분들도. 네. 패닉.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더 떨어진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차트에 선 긋고 이평선, 21선, 5일선, 61선 아무리 갖다 대봤자 다 깨고 내려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서 쭉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이 차트를 보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일봉 차트를 봐도 분봉 차트를 봐도 주봉, 월봉을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설프게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거 실제로 내가 우리 현한테 했던 얘기예요.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나중에 반등 나오면 파세요. 반등 나올 거야?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등 나올 거라고.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하면서 후 올리더라고요. 나 그것까진 몰랐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전문가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몰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붙을지. 근데 붙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붙었다가 지금 보니까 뭐 케냐도 붙었다가 막 그래요. 아까 얘기해드린 거예요. SOC 관련주 아직 안 올라온 거 있으면 좀 사보시라고. 네? 아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다 붙겠다고 지금. 하도 우리나라에서 안 가니까. 우리나라 SOC 관련주 가야 되는데 뭐 시멘트 파업하고 막 레미콘 파업하고 막 이러니까 화물연대 파업하고 막 이런 정신 없었잖아요. 그죠? 네. 건설 현장 멈추고 막 장마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안 가니까 지금 세력들이 해외 거라도 붙여서 막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슈로 가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력이 안 나갔으니까. 세력이 안 나가면 올려요. 설령 이거는요, 세력이 나갔더라도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3분의 1,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을 올려줘요. 그럼 받는 나올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잘 보세요. 히림이죠, 이거?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언제요? 저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을 텐데 2018년 10월하고 2019년 8월이랑 2020년 3월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얼른 찍어보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네. 우리 뒤에 또 김 시장님 방송하시기 전에 내가 빨리 좀 끊어야 되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보시라고 다 올라왔을 거라고.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보세요. 차트 딴 걸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맨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시간이 없어요. 저기 반등 좀 더 나오거든. 마음의 의심을 좀 푸시고 회원가입들을 좀 하시죠. 왜냐면 무방 저녁마다 50분 방송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하루에 50분씩. 그 저녁 방송 50분밖에 못하잖아. 8시 10분부터 하니까 9시까지. 그죠? 네. 뭐 말하다 보면 시황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끝나버려요. 네. 라이브로 들어오시면은 네,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자, 히림 보세요. 네. 자, 히림을 자, 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신용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네. 신용 줄어드니까 반등 세게 나오고 지금 이것도 맞아요. 네, 자, 신용을 빼고 잘 보세요. 2018년 10월달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2019년 8월달이 여기고 2020년 3월달이 여기에요. 이거 뭐예요? 엄청나게 폭락 나왔을 때죠? 어디라고요? 다시 자 여기 여기죠? 네. 자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구덩이파고 이만큼 떨어졌죠? 당연히 반토막 났겠죠? 반토막 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V자로 올라오죠? 자 일본 수출 규제 그때 난리 났었죠? V자로 그 이상으로 올라왔죠? 거래도 없죠? 뭐예요? 재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재료 없이 무재료 재료 없이 뭐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 코로나 때 떨어졌죠? 거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때 거래 없죠? 네, 아무 거래 없이 그냥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붙어갖고 막 이렇게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응? 최근에 거래가 많았으니까 세력이 빨리빨리 올려버린 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래 없을 때도 올라가요. 근데 이 망할 놈이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이 망할 놈의 비관론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걸 이겨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손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절하라고. 무당도 그 이상한 그 사기꾼 무당 만나면 뭐라 그래요?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죠? 뭐 잘못됐다고 막 그러면서 협박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한 번도 이겨내 본 적이 없으니 손절 때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근데 저랑 우리 회원들은 저희 방에 뭐 3년, 5년, 10년 된 회원들이 수십 명 있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분들도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해본 거예요. 이거를. 결국엔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저희 방은 폭락 나와도 방이 조용해요. 신규원들이 그 포스에 눌려서 말을 안 해요. 기존 회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네? 기존 회원들이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이겨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누구를 추천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혼자 사셨어요? 네,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거리 없을 때도 올라오는데 재료가 살아있는데 왜 이게 안 올라가요? 이해되신 분들은 자 9번 찍어보시고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재료가 살아있는데 이게 왜 안 올라가 이게 최근에 거래까지도 있었는데 재료 없을 때도 올라가는데 이해가세요? 네. 자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이건 내일 더 상세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희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네.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해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만큼 폭락했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이만큼 폭락했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코스닥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때 폭락 나왔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신용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왔겠죠. 폭락 이렇게 했으니까 신용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때. 근데 이 기록을 갱신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8년 10월 달이었어요. 네?
2018년 10월 달에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 나왔던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언제요? 2018년 10월 달 미중 무역 전쟁 폭락 때. 네? 그때 엄청나게 나왔었다고. 여기에서. 그리고 그걸 갱신한 게 코로나 때고. 그걸 갱신하는 게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급으로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폭락하겠죠? 바닥이에요. 바닥이라고. 2018년 10월 여기에 2019년 2020 여기를 왜 얘기해 줬겠어요? 보라고. 2011년 10월 9월 말 10월 초에도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때. 8월 달에도 많이 나왔고. 다 기억하잖아요. 왜냐면 전문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 당시에 무서워서 손절한 사람들 있죠? 다 회복 못했어요. 거의 회복 못했어요. 근데 종목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이겼어요. 이겼다니까요.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 있죠? 다 수익 보고 그 돈 갖고 또 돈 돌려갖고 또 수익 내고 부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회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맞다고 믿고 항상 맞았어요. 아까 제가 소리 높여서 얘기했었죠? 이런 거를 한 번도 이제 이겨내 본 적이 없으니까 손절 때리라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 말을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전문이거든요. 단기 좋아하건 스윙 좋아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더 상세한 얘기는 내일에 드릴게요. 내일은 이제 차트 얘기 많이 하면 돼요. 아까 스페코하고 아까 뭐 동원수완이랑 아시아텍도 좀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못 해드렸네. 내일 해드릴게요. 어때? 뭐 어제하고 오늘 좀 이거 종목 진단하는 거 얘기 좀 해드렸는데 도움 좀 되세요? 괜찮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어떻게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즘에 장이 좀 이래가지고 뭐라도 좀 해드리려고 주말에 아이디어 짜서 갖고 온 게 이건데 얼마나 도움이 되시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찍으세요. 별로였다. 나 딴 걸 원한다. 2번 찍으시고. 번호 찍기 싫으시죠? 마음은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여기 또 김 실장님께서 또 여기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더위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고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여기 그 엄마 시스템도 아니고 옴니 시스템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죠? 네.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네. 근데 스마트 그리드도 되고 예전에 이재명 씨 지능형 거도 되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돼요. 스마트 시티도 되고 하여튼 시간에 상한가 들어왔는데 거래량 억수로 많아요. 거래 대금이 한 82억 되네. 그죠? 82억. 네. 시간 내에서 네. 많이 들어왔어요. 누리플렉스. 네. 밑에 보면 주루루 있어요. 뭐냐고요? 네. 스마트 그리드. 네. 제가 얘기했죠? 무더위 수혜주 하시라고. 무더위 수혜주. 무더위 수혜주 하라 그랬죠, 그죠? 네. 안 간 게 뭔지 아세요? 네. 스마트 그리드요. 우리 방에 이 중에 뭐 하나 매집해 놓은 게 있어요. 얘기 안 해드리려고. 내일 아침에 또 시초까지 따라 붙으실까봐 얘기 안 해드리려고. 네. 우리 회원들 뭔지 눈치채셨으면 우리 회원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내일 이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뭔지 공개는 안 하려고요. 네. 내일 그냥 점이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더워지는 거 잘 체크하시라고. 제가 요즘 뭐 보는 줄 아세요? 나스닥 지수보다 날씨 예보를 더 많이 봐요. 오늘 몇 도 나오나. 왜냐면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한 게 있어. 무더위 수혜주로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네. 오늘 몇 도 나오나. 여러분들은 막 종목 토론방 가서 막 종목 보고 있죠? 저는 일기예보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주식은 네, 살짝 미쳐야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미치면 안 되지만. 네.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무튼 이제 내일은 이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면 차트를 또 펼쳐놓고 종목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내일은 들어오세요. 내일도 들어오세요. 네. 자,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은 그죠? 오늘보다 좀 나을 겁니다. 어제 그 얘기하고 끝났더니 오늘 급등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써먹죠, 그죠? 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네. 편히 푹 주무시고 여기 김 시장님 방송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얘기 많이 들으세요.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수고도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편안히 쉬세요. 네.